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도가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농가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추진한 태양광 전기농사 사업이 시작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사업을 주도하기로 한 대우건설이 경제성이 없다며 당초 제안과 다른 조건을 제시하면서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 키를 훌쩍 넘긴 잡초가 무성한 제주시 한 감귤밭. 이곳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 사업 농가로 선정돼 올해 감귤 농사를 포기했습니다. 지난 4월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공사가 시작될 예정이었지만 석 달이 지난 지금도 이렇게 방치돼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된 대로 금년 이내는 마무리해 주리라고 믿고요. 또 마무리해 줘야 되고요. 왜냐하면 어차피 저희가 원래 1년 농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도는 지난해 감귤 폐원지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농가에게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참여 농가 110여 곳을 모집했습니다. 주 사업자로 선정된 대우건설이 지분 60%를 참여하는 특수 목적법인을 만들어 농가의 태양광 발전 설비 1메가와트 기준으로 연평균 5,100만 원을 20년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우건설이 농가에 지급하기로 한 임대료가 높아 경제성이 없다며 특수목적 법인에 참여하지 않은 상황. 지분 참여를 대폭 줄이고 임대료 보장 기간도 줄이겠다는 입장입니다. 그 참여하는 회사들 내부적인 어떤 그 지분 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간 개발 사업에서 있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주도는 대우건설 측이 당초 제안대로 추진하지 않을 경우 법적 재정적 책임까지도 요구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은 20년 동안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을 보장해 줘야 되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선 농민들이 수익을 보장하고 그리고 피해가 없도록. 하지만 제주도가 사업 주체가 아니어서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 이 때문에 농사를 짓지 않고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주도의 말만 믿고 사업에 뛰어들었던 농가들의 속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고병환성 AI 종식 선언을 앞두고 마지막 검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내일부터 AI 발생 지역에 바이러스가 남아있는지를 최종 확인해 이동 제한 조치 해제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번 검사는 AI가 발생한 6개 농가와 반경 10km 내에 있는 72개 농장에서 키우는 가금류의 분변 등을 채취해 이뤄지며 이상이 없으면 현장 확인과 방역 심의를 거쳐 이동 제한을 해제하게 됩니다.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과 뺑소니 등의 전력에도 별다른 쟁점 없이 청문회가 다소 맥빠진 모습을 보였는데 삼선 도의원 출신에 대한 전관 예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음주운전의 뺑소니 전력으로 지명 당시부터 논란이인 안동우 예정자. 하지만 청문위원들의 질문은 무뎠고 예정자 감싸기에 급급했습니다. 판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범죄 사실 쓴 게 제대로 판결문을 썼는지 의문날 정도로 되게 그렇습니다. 사건에 비해 가지고 형이 너무 세다. 도덕성 검증은 사라지고 1차 산업과 갈등 해결 등 자질과 전문성 검증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1차 산업 분야의 예산은 4.1%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매년마다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정자께서? 예, 예산부터하고 투쟁을 하면서라도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우리 도본총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최소한은 그 정도 가고 그보다는 높은 증가율로 가서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원희룡 지사와 대척점에 섰던 예정자의 정치 경력도 이슈였습니다. 해군기지와 영리병원, 개발정책 등에서 과거 농민회와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진보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불과 3년 전 하더라도 원지사의 도지사 후보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강하게 했던 분께서 어떻게 정무지사 예정자로 이 자리에 계신지 아주 의구심이 들고, 과거의 정판 우선회를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치를 통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는
할 수 있다고 해서 시종일관 무딘 검증 끝에 청문회는 3시간 반 만에 맥없이 끝났고 청문 보고서 채택도 일사천리로 마무리됐습니다. 삼선 도의원 출신 예정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과 함께 통과 의례식 청문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그제 동부 지역에 기습적인 폭우가 쏟아지면서 도로가 물바다로 변하고 농경지와 가옥이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기상이변으로 이 같은 국지성 호우는 더 잦아질 것이란 예측입니다. 더욱더 철저한 재해 재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소현 기자입니다. 이달 말 수확을 앞둔 참깨밭이 쑥대밭으로 변했습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자랐던 참깨가 물폭탄을 맞으면서 이처럼 힘없이 줄기가 뉘어버렸습니다. 30년 참깨 농사를 냈다는 농민은 소나기에 이런 피해를 입기는 처음이라며 한숨을 내쉽니다. 아무래도 쓰러져 버리면 썩는 부분, 많이 누워버리면 이게 작황도 너무 나빠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질 거 생각해가지고 너무너무 속상하죠 뭐. 기습적인 폭우에 물바다로 변했던 농경지는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도 물이 빠지지 못했습니다. 어제 성산 지역에 쏟아진 시간당 강우는 59mm, 2010년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2시간 남짓 성산 지역에 120mm가 넘는 비가 쏟아졌지만 인근 구자 지역은 13mm에 그칠 정도로 일부 지역에만 집중됐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고온다습한 남서류가 들어오면서 동부 지역에 대기 불안정 현상이 나타난 것이 원인입니다. 문제는 때이른 폭염에 국지성 호우가 잦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에 따라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아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건 지난 2일. 10년 전보다 24일이나 빨라졌고 열대야도 23일 앞당겨 발효됐습니다. 폭염이 지속되면 데워진 지열이 상층부 한계와 만나 비구름이 급속히 형성되는 데다 예측도 어려워 기습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도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폭염에 전력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전력거래소 제주지사에 따르면 최근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크게 웃돌면서 지난 3일 최대 전력 사용량은 75만 2천 킬로와트, 지난 4일은 76만 3천 킬로와트로 연일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첫째 주에서 둘째 주 사이에 89만 2천 킬로와트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에서 처음으로 한국과 대만, 태국 3개 나라가 참가한 국제 하키 대회가 개막했는데요. 제주 유일의 하키팀인 제주국제대가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값진 승리를 거뒀습니다. 홍수현 기자입니다. 긴장되는 코너 공격. 골문 앞 혼전 속에 공은 아쉽게도 상대 골키퍼를 맞고 나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땀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 30도를 넘는 뜨거운 인조잔디 위에서 펼쳐진 경기. 출전팀 중 가장 어린 제주국제대 여자 하키팀의 빈틈없는 공격은 상대팀 감독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可能在搭配上比较有点失误所以迟迟没有得分那我们的防守也做得特别好。 지난 2012년 창단돼 올해 첫 졸업생을 배출한 제주국제대 하키팀. 아직 남녀 각각 10여 명씩 30여 명이 전부라 교체 출전이 가능한 선수도 충분하지 않지만 첫 경기에서 대만 국가대표팀을 1대 0으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처음 열려서 기분도 좋긴 한데 오늘 애들이 많이 몸이 무거워서 잘 못 뛴 것 같아서 좀 속상해요. 제주도 하키협회가 올해 처음 개최한 이번 대회 출전팀은 우리나라와 대만, 태국의 6개 팀. 평소 연습 경기 상대마저 없어 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국제대 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제주도의 팀이 저희 대학팀 남자 여자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학교에서 학교를 수업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연습 게임 틀 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조별 리그와 4강 토너먼트 방식으로 오는 11일까지 진행되는 대회에 제주국제대 팀은 이번 주말 한국 체대를 상대로 2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가 근속수당 지급과 임금 협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며 오늘 총파업을 벌입니다.
제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어제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회의에서 합의 결렬로 조정이 중지돼 예정대로 오늘 하루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파업에는 노조원 1,200명 가운데 절반인 6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일선 학교의 급식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도 앞바다에 가라앉아 있던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옮겨진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목포 시민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세월호와 계속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포 MBC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신항에는 여전히 노란 리본이 나부끼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으로 가는 길은 노란 리본과 현수막이 안내해 줍니다. 세월호가 목포 신항으로 옮겨진 지 석 달째. 목포에서는 아직도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세월호를 기억하며 추모하고 있습니다.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자원봉사자들. 유가족이 거주하는 컨테이너 앞을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며 지키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고요. 행정적 처리는 목포시가 담당합니다. 세월호 지원 정보를 담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유류품들을 유가족에게 인계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상황실 등에서 교대 근무를 하며 추모객들을 안내하기도 합니다. 세월호 추모객들이 오시면 주차하는 것을 안내해주고 서트버스 타는 것을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천여 명의 공무원들이 세월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앞으로도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세월호 가족들도 목포 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고 저희 불편한 상황 없게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진짜 감사드립니다. 목포는 일렁이는 노란 물결처럼 세월호와 함께하는 추모 분위기와 따뜻한 인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오늘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다는 절기소선인데요. 이 절기답게 오늘도 폭염의 기세가 만만치 않겠습니다. 나오실 땐 되도록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 하셔야겠고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 섭취도 충분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한편 오늘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양은 5에서 40mm 가량이고요. 지역별 강수량 차이가 다소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의 아침과 낮 기온 살펴보면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올라 있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북동부 지역으로는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는데요. 이 더위뿐만 아니라 강한 자외선과 여름철 식중독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네, 요즘 북부 지역은 밤에는 열대야,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낮 최고 기온이 33도까지 오르는 등 숨막히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서부 지역의 기온은 26도로 출발해서 28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2도가량 높은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동부 지역도 한낮에는 3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면서 더위에 대한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더 많은 양의 소나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기습적인 소나기에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고요. 섬 지역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은 28도 내외를 오르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잔잔하게 일겠고요. 현재 김포와 광주공항에는 비가 오고 있지만 항공기 운항에 큰 지장은 없겠습니다. 네, 주말인 내일은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불볕더위가 예상되고요. 일요일에는 한 차례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제주형 자율학교인 다훈디 배움학교를 통해 교육 변화의 흐름을 확산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제주시 종달초등학교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사례 공유와 학교장 연수 등을 통해 새로운 교육 확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에서는 초중고 21개 교가 다훈디 배움학교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부영의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문제에 도정이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지사는 어제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열어 최근 부영 측이 임대료를 5% 인상한 것에 대해 전국 26개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하겠다며 행정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중교통체제 개편을 앞두고 제주도가 올해 첫 특별반상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반상회는 오는 11일 오후 읍면동이 주관해 리통반별로 개최되며 오는 8월 26일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중점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또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과 전기차 보급 등에 대해서도 설명할 계획입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제주시 노형동의 한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불이 나 내부 27제곱미터와 트랙터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2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의 차단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는 신고하지 않고 수상 레저기구를 대여해준 혐의로 34살 임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임 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 반쯤 표선해수욕장에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패들보트 2척을 관광객에게 빌려준 혐의입니다. 개를 학대하는 사진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귀포 경찰서는 성산읍 시흥리에서 70대 남성이 개를 운동시키겠다며 차량에 묶어 끌고 다닌 사실을 확인하고 동물 학대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제주시 내도동에서 개를 오토바이에 줄로 묶어 끌고 다닌 79살 윤모 씨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